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아들 A씨는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A씨는 둔기를 준비해서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둔기를 휘둘렀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다 이거. 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1차 때는 아버지를 향해서 둔기를 휘둘렀죠.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또 2차로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차로 둔기를 한번 휘둘러서 어허. 다치신 아버지를 병원에 병원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병원 주차장에서 한 번 더 범행을 했다. 네. 이런 나쁜. A씨는 두 번째로 둔기를 휘둘렀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안 거죠. 범인이 너였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아버지를 어디엔가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냥 도주를 한 겁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아버지는 또 아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이게 또 돈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이유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은 40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40억. 변제 기간이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 B씨를 이 세상에서 없애면 이 빚이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를 살해해서 그러면 상황을 해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A씨가요, 생각하기로는 채무명의자인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빚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채무도 사라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단 우리 법률 관계에서는 명의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사인하거나 도장 찍으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네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가 만약에 명의를 빌려줘서 아들이 사업상 거래를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채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오셔서 아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내부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은행 입장에서 채무자는 명의자인 아버지거든요. 네. 물론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아들로 채무자가 바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 A 씨, 이 정말 이 페류나. 근데 이거 외에도 여자가 있다면 다른 죄도 있었다면서요? 아유. 네. 아들이 두분 다 이제 하세요. 네. 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지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측은 상당 부분 이걸 변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A씨에 대해서 최근 검찰에서 중형을 또 구형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25일 이제 존속 살해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3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검찰은요,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해서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해서 징역 12년을 부과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쨌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가족 중에 일부는 실제 탄원서를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탄원서가 형을 좀 뭔가 확장하는데 뭔가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라든가 이 당사자의 반성문 같은 것들이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전에 보면은 징역 몇 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관이 여러 사유를 참작을 해서 이제 형을 정하게 되는데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